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 유창호입니다. 네, 자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4월장도 정말 여러분 네. 버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4월의 사자가 마치 네. 죽을 사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시장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이 뭡니까? 네. 올 한 해 들어서 도대체 좋은 날이 없는 것 같다. 맞아요. 주위에서 드는데요. 뭐 종목장이다 이래가지고 종목 뭐 사봤더니 또 샀더니. 손실 나고. 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또 금리를 또 팡팡 올린다고 아하. 하고 참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4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정말 이거 가지고 있어도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죠. 그리고 이 시장 상황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데 네. 어떻게 이 난관을 피해갈 수 있을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고 예. 여러분의 종목 진단 해보면서 앞으로의 해법 모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두 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 열고요. 네. 자, 오늘 금산 전문가 김영일 전문가가 또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바둑알처럼 검은한 흰알 이렇게. 그러네요. 네, 아주 명확합니다. 자, 오늘 일문즉답 시간입니다. 금산 네. 전문가께 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요즘 이제 가치주, 이제 뭐 한국전력 같은 이런 예.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이제 존재감이 좀 느껴지는 한 주가 아니었나? 그래서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치주에 대한 매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는 이제 지금부터 하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호.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이거 제가. 자신감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뭐 추가적인 이야기가 좀 이따 들려올 것 또 같아요. 종목까지 또 꼼꼼하게 잡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영일 전문가께 인사 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5월장이잖아요, 이제. 그죠. 다가오는 다음 5월 주부터. 시장. 네. 네. 5월에는 4월처럼 비슷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투자하기 조금 더 좋아질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순환매는 더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순환매가 더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거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골라야죠. 자, 그러면 5월 시장 상황 어떻게 내다보시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진단에 참여하는 어떤 자격 요건 같은 거는 일절? 없습니다. 네. 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전화를 하면 좋을지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해서 꼭 남겨야 될 정보들도 알려주실까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금산 전문가, 김형일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는데요. 네. 자, 먼저 유튜브 통해서 벌써 많이들 모여주신 채팅창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벌써 저희 미스터 진단이 한지도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가고. 그렇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시청자분들도 이 시간대 이거 하겠구나. 이 정도까지 좀 돼서 그런지. 맞아요. 항상 두 자리에서 시작하면 세 자리로 딱 늘어나요. 맞아요. 항상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인사뿐만 아니라 지금 등장해 주시자마자 종목 진단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본격적입니다. 하늘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면서 아진엑스텍 요 종목 진단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생각 안 나 내돈내산님 아이고, 오셨어요. 금요일 네.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땅꼬마님의 네오 이뮨텍 그리고 또 스카이님의 KEC 같은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풀꽃님께서도 바로 예. 이 또 삼성물산을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또 이 회사 또 레미안 만들죠. 자, 그리고 쌤11님께서 다우기술. 네. 계속해서 뭔가 인사보다는 네. 빨랑 종목 진단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요즘에 종목별로 대응 잘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시장은 어차피 지지부진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바로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네.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여보세요? 네, 선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네. 자, 선장님,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네, SK 케미칼이요. 예. 예. 26만 8,400원에 10%요. 26만 8,400원이요. 네, 한 1년 예. 지금 5개월 됐어요. 1년 작년 5개월. 1월 달에 예. 샀는데 이만큼 내려왔어요. 아, 이거 계속 와, 내려오는 너무 동안에 내려오는데요.
지금 갖고 네. 계실 수 있었던 건 어떤 다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 그냥 대형 주고 그래서 예.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해서 네. 가지고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SK케미칼뿐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 오르겠지 하고 갖고 있었는데 속절없이 계속 내려가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를 하게 돼버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네네. 자, 그러면 정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예. 자, 네네. 지금부터 진단을 좀 해보면서 그 네. 해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볼까요? 아, 금산 전문가님요. 알겠습니다. 자, 금사 전문가님, SK케미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K케미칼을 지난해 1월 달에 매수하신 겁니까? 네네. 제가 그러면 그 지난해 1월 달에 샀으면은 제가 산 이유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이 되면 네.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주식을 계속 들고 계셨어요? 근데 못 팔았어요. 계속 내려와가지고요. 예, 제가 한번 그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 잘 들으시고 제 이야기 네. 끝나면 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나와 있는 SK 그 케미칼은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SK 케미칼이 언제부터 하락이 나왔냐면 요 가격대입니다. 여기가 2021년 2월 달이에요. 이걸 제가 왜 보여주냐면요. SK케미칼의 지분을 SK케미칼이 거의 한 7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1년 3월 달에 요 정도 있잖아요. 이게서 상장을 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SK케미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상장되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죠. 우리가 주식이 우리가 그런 테마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가가 상장되게 되면 종목을 손절을 하셔야죠. 왜 손절을 안 하세요? 반드시 이게 손절을 이렇게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는 이제 이미 그 이제 손절 가격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SK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니까 SK 아주 LG 화학 주가도 급락을 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LG 화학의 주가 한번 볼게요. 이 보세요. 이 LG 화학이 주가 급락을 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딱 상장되니까 이거 주가는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니까 알짜배기 기업이 빠져나가면은 주가가 반등주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SK케미칼의 이제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지금 2조 2천억이죠. 그러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1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68%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68%면은 여러분들 6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지분 가치로 놓고 보면. 그런데 현재 지금 하급종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SK케미칼도 이 SK케미칼의 사업 부분이 딱 두 개잖아요. 그린케미칼 쪽하고 요 그린케미칼하고 그다음은 제약바이오 쪽이니까 그죠? 제가 이게 나와 있는 SK케미칼도 이제는 바이오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하급종으로서의 현재의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봐야 되니까 같은 동종 업종을 하나 볼까요? 대한유합 보겠습니다. 이게 대한유합 주가 보세요. 전혀 좀 반등이 안 나오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SK케미칼의 화학 부분만 떼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유합 똑같은 거죠. 롯데케미칼. 똑같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렇죠. 금호석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SK케미칼 주가는요.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는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방 경직은 저는 충분히 나왔다고 보는 거고요. 주가가 이게 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 크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말씀 지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학 업종들이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대한유화나 그다음 금호석유 주가가 거기가 하방 경직이 나오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중을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보세요. 지금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이렇게 하세요. 좀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 12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주가가 13만 7천 원 정도가 올라오게 되면 요 정도 13만 7천 원 정도 딱 이 정도가 오게 되면요. 요거는 추세가 완전히 추세가 돌아서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았어요.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우리가 발산이라고 하는 발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가격대에 와 있어요. 이거는 발산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충분히 저는 발산이 나온다고 봐요. 이게 13만 7천 원 돌파가 나오면 발산이 나와요. 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슈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제 조정치마다 비중을요, 좀 더 추가로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은요, 그냥 현재 가격에서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현재 가격에서 이 종목을 딱 추가 매수하셔가지고요, 추가로 얼마 정도로 매수하시면 되냐면 한 10% 정도. 지금 10% 가지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10% 가지고 있으니까 10% 딱 더하면 합계가 얼마 나옵니까? 딱 20%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전략. 저는 언제까지 하면 가져가 보냐면은 저는 적어도 이제 5월달 FOMC 회의가 좀 마무리가 되면 저는 시장이 저는 한번 돌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 종목은 20만 원대 초반에서 추가 10% 해가지고 최소한 얼마까지 가져가신다면요. 제가 15만 원 정도까지 가져간다면 손실을 많이 좀 줄일 수는 있잖아요. 지금 26만 8천 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26만 8천 원은 제가 봤을 때 이가 무상증자 됐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무상증자한 가격대가 요 가격만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냐면은 거기가 21만 원대인데 요 가격대가 이게 지금 무상증자한 가격대 아닙니까? 이거는 요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20만 원 넘어가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으로 비중을 초과 매수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일단 16만 원 정도까지는 리바운딩이 충분히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자리부터 초과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16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이고 시장 상에 따라서 주가는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거는 13만 7천 원만 돌파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너무 속 시원하게 아주 그렇게 상담해 하시고요.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16만 원 만약에 매도하기가 아까우면 16만 원 정도 오면요. 네네. 다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또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6만 원까지 가져간다는 전략. 네.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진단 명쾌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네, 도움이 네.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다시 한번 연락 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SK 케미칼 설명 들었는데 왜 이렇게 칼같이 끊으신 거예요, 우리 피디님? 내 감사 이러면서. 어쨌든 예. 이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진단을 잘 해드렸습니다. 네. 예, 아이고 참.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 케미칼과 네. 관련해서 이제 화학 관련된 종목들 한 5대 동안 본의 아니게 가져가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프닝 때처럼 이 종목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이거를 과연 안 좋다면 어떻게까지 해야 될지 좀 자세하게 잡아드리니까요. 전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요. 방금 전처럼 뭐 혼내거나 네. 그런 거 없어요. 왜 샀어요? 막 이렇게 뭐라지 안 안 해요, 한답니다. 안 해요. 그냥 친절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게다가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종목 진단이 엄청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전화가 생각보다 평소만큼 좀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전화 상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전화 오는 동안 유튜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임님께서 무슨 의미일까요? 과임? 과임.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머센스. 이게 아마 뭐 충전 그런 종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9,700원에 사셨습니다. 지금은 예.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15%를 담고 계시는데요. 이 19,700원대 가격대는 지금 최근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근처에 갔을 때 그러니까 단기 고점 바로 전에 가격이 한 2만 원대 바로 미치니까 최근에 사신 거 아니면 올해 한 2, 3월쯤 2, 3월쯤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 0.5%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가운데 아모센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김형일 전문가께 또 진단 요청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아모센스 제가 손실 구간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아목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고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올해 말 이제 내년 정도까지 해서 이 무선 충전 도로를 이제 새롭게 좀 완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이 무선 충전 관련 기술을 좀 이제 확고하게 좀 개발을 시켜 나가고 있고 좀 점유율을 좀 앞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 아모센스의 가장 강점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제 이 세계 최초로 이제 차폐 시트를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무선 충전용 이 차폐 시트, 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이제 뭐 삼성 쪽, 그다음에 뭐 LG, 뭐 구글 등등의 이제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차폐 시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무선 충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핵심 소재 부품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좀 주목이 됐었고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가 됐었던 그런 이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뭐 최근에 뭐 LG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새롭게 좀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무선 충전 인프라 관련돼서는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모센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고 조금은 이제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성장주가 가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들었었던 환경이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뭐 긴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안전한 종목들에 이제 외국인들의 투심이 조금 쏠렸고 기관들의 투심도 쏠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성장주들은 뭐 확실하게 이슈가 나온 종목들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이슈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은 조금은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급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을 때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상장한 지는 대략 한 1년 정도 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 형태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힘이 항상 이제 들어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17,5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완전히 이제 저점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항상 어떠한 이슈들과 그 다음에 지지라인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주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현재 어떤 시장의 환경에 맞물려서 성장주들이 올라오기 힘든 그러한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성장주들이 올라갈 만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쪽 굉장히 조금 수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폐배터리 쪽에서도 수혜를 받았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차에서 가장 이 중요한 모멘텀, 그 다음에 가장 빠르게 이 성장이 동반되어야 되는 산업군은 역시나 이 인프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인프라라고 한다면 역시 충전에 대한 부분이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충전 관련된 아모센스는 반드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뭐 성장성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LG, 뭐 구글 같은 이런 이제 굴지 대기업들에 이제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와 또 협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대감 또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수소차용 압력 센서를 개발을 해서 이제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삼고 있고,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시켜 나갈 만큼 현대차의 어떤 벤더사로 엮이면서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이 모멘텀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 또 최근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대략 한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보통 이제 전환사채는 시장에서 기업이 돈이 부족하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좀 무리하게 사업 운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단가 자체가 대략 한 19,000원대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19,000원 이하에 지금 현재 단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18,000원 구간대를 계속해서 잘 지켜주다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내년 정도 돼서 우리가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될 만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 관련주들은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무선 충전에 관련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아모센스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런 이 인프라 관련된 어떤 이슈들, 모멘텀들이 시장에 돌게 되면은 반드시 아모센스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은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간을 좀 여유롭게 보시고 17,000원, 17,500원 저가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무난하게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1차 목표가 정도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게 쌓여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때문에 대략 한 1차 목표가 정도는 22,500원 근처,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이 정도 좀 근처 정도로만 노리시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탄력을 노리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제 아모센스가 또 대표적으로 좀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손절가는 17,500원이니까 이 부분 예.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1차 목표가는 22,500원. 첫 번째 매물벽이라고 하니까요. 여기에서 잘 가격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센스 과잉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종목 진단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계속 답답하고 거기다 달이 5월달로 바뀌게 되는데 의미도 있죠. 이제 네. 한 번쯤 점검하고 지나가자 이런 차원이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더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네. 새롭게 또 판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많은 종목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예.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애경산업요. 애경산업이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궁금하네요. 2만 원에 60%예요. 오, 많아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이거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가 비중을 늘려오신 건가요? 예, 11월 달에 아. 샀는데 조금 늙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애경산업이 사실은 주가가 정말 계속 많이 좀 내려왔다가 네. 올 초쯤인가요? 거의 뭐 고점 대비 반토막 났던 종목인데 네. 그래도 어느새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평균 단가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자, 예. 그러면 이쯤에서 수익을 더 볼지 노려볼지 아니면 이쯤에서 한번 지금 손질 조금 있어도 매도를 해볼지 이거 고민하고 계신 구간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예. 상세하게 진단 좀 해드릴게요. 자, 어떤 분과 함께 진단해 볼까요? 금산 전문가 선생님한테요. 알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애경산업 갖고 계시는데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60%까지 늘어났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판단 내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지금 이 애경 산업의 비중을 60% 가져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샀다가 좀 내리가 해가지고, 또 어제 또 뭐 좋다 그래가지고 또 조금 더 보태가 샀는 것이 60% 됐어요. 죄송해요. 네, 요거는 아마 중간에 이제 예.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그 전략을 한번 세워 드릴 테니까 예, 잘 듣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을게요. 예, 이게 나와 있는 그 애경 산업이라는 종목을 이 종목의 지금 그 비중을 이게 60%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비중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비중이 20%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20% 미만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가 2011년인가요? 또는 2010년인가 내가 알기로 가습기 그 살균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충분한 그런 그 안전 검증 없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해서 그런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망 사건이 일어났었잖아요. 앞에 제가 진단했던 SK케미칼이 있고 이게 나와 있는 애경산업이죠. 물론 뭐 재판 결과는 애경산업이 무죄로 받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엄청난 하락이 나왔죠. 이때 보시면 보시면 엄청난 하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업 구조가 딱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이 있고요. 여러분들께 화장품 산업이 있죠. 화장품이에요. 제가 좀 안 차려서서 좀 죄송합니다.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은 생활용품하고 제가 생활용품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냐면은 앞으로 애경산업의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 화장품 사업에 대한 주가의 상승세가 나와줘야 돼요.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K뷰티라고 그래서 중국에서의 성장이 엄청났잖아요. 여러분들 국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애경산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기업을 분석을 잘 해보시면 중국의 매출이 거의입니다. 화장품은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국내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국내에서만 가지고 화장품은 클 수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을 또다시 개척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장품의 대표 주자인 아모레퍼시픽 주가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보세요. 급락해 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요. 거기가 29만 원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화장품이거든요.
그다음 LG 생활 건강하고 애경 산업하고 업종이 비슷하죠, 그죠? LG 생활 건강 볼까요? 이게 LG 생활 건강이죠. 주가 한번 보세요. 급락을 하잖아요. LG 생활 건강은요, 주가가 17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17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거기가 여러분들 지금 90만 원대 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이게 LG 생활 건강과 애경 산업은 업종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절반 거기가 화장품 사업도 하고 LG 생활 건강은 화장품 사업도 하고 생활용품도 하니까 애경 산업하고 똑같은 거죠. 애경 산업이라는 기업도 화장품이 한 40% 정도 되고 그다음 생활용품이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주방 세제라든지 그죠? 뭐 세탁의 세제 같은 거 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거기가 뭐 기초 화장품이고 그다음 뭐 헤어 케어나 바디 케어 이런 덴탈 케어 이런 쪽이잖아요. 그죠? 위생 케어 이런 쪽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이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일부터 실외 그 마스크 이제 의무가 해제가 되죠. 국내에서는 이런 호재가 있습니다. 국내는 5월 2일부터 이제 뭐 실외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 호재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코로나 19 확산 때문에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지금 봉쇄 구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한번 기사 한번 보니까 애플이라는 기업이 1분기에는 사상 최고의 사상 최고의 매출액이 나왔지만 2분기는 다를 것이다. 왜냐?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게 되면 애플의 실적이 좋아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업체들도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게 되면 매출 늘어나지 않습니다. 때려 죽여도 매출 늘어나지 않습니다. 중국장이 열리지 않으면 중국의 큰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 실적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내에는 여러분들 화장품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경 산업은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다. 국내에는 호재지만 중국은 악재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만 원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2만 원 넘어가게 되면 지금 비중을 60% 가지고 계시니까요. 40%는 정리를 하시고요. 다 20%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만 원이니까 2만 원 넘어가면 딱 40% 매도하고 20%만 가지고요. 짧게 보세요. 얼마 정도까지 한 2만 2천 원까지만 보세요. 그 이상을 보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오프닝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에서 괜찮은 것은 엔터테인도 괜찮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한번 들어가세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60% 비중까지 있으니까요. 다음 주 2만 원 넘어가면 60% 중에서 40% 매도하고 20%만 가지고 2만 2천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예. 그게 최상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예. 때문에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은 없고 선생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실천을 할게요. 제가 네, 아는 그렇게 게 한번 없어요.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경산업 상세하게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죠? 예. 네. 잘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편안한 주말 예.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전달님. 예, 사랑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자, 이렇게 애경산업 살펴드렸습니다. 금산 전문가께 다시 한번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만족도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감사드려야 되는 분이 사실 한 분 더 있습니다. 아, 유튜브를 슬쩍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죠? 이게
갑자기 또. 황금색 번쩍번쩍이는 일이 뭔가 나왔는데 아우 눈부셔. 살려님께서 어유 슈퍼챗을 확 사주셨네. 쏘셨습니다. 예. 네, 어유 10,000원이 확 들어와 있어. 어.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토마토 덕에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식사는 아닐 것 같고 좋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익을 중의적인 표현이죠. 가져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야, 그래서 이건짱, 유창호짱, 금산정화짱, 김영일짱, 토비는 짐싸라고 퇴근 준비를 하라는 말씀. 예. 어쨌든 살려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토비가 아니라 살려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토마토 TV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예. 잘 따라가시고 자기의 판단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네. 또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제3의 살려님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기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김효덕님께서 지금 종목이 유튜브에 네. 많이 쌓였잖아요. 그렇죠. KT 알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6,700원. 많이 내려간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6,300원이고 오늘 시장에 비해서도 보합해서 지수에 비해서도 많이 못 가는 그런 예.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이제 작년 한 4분기부터인가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6,700원에 들어가신 거 보니까 이제 바닥 아닌가 이러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직도 네. 계속 탈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자, KT 알파 김형일 전문가께 진단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문가님, KT 알파 이거 뭐 언제쯤 올라갈까요? 네, 일단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사명이 KTH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명이 KT 알파로 새롭게 바뀐 기업인데 이제 원래 어떤 이슈로 조금 이제 상승이 나왔었냐라고 한다면 일전에 이제 2021년 초반에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제 한 대략 400% 정도의 엄청난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 이제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냐라고 하면은 이제 쿠팡이 미국으로 이제 날아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미국에 이제 새롭게 상장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쿠팡 플레이라고 하는 OTT가 또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이 OTT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쿠팡 플레이에 이 KT 알파가 이제 콘텐츠를 공급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 KTH가 2021년 초반에 정말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승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지 혹은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성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쿠팡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거의 한 400%에 육박하는 그러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쭉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KT 알파가 지금 현재 어떤 이 기업이냐라고 했을 때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 TV 보게 되시면 홈쇼핑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이 홈쇼핑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게 되면은 원래는 우리가 홈쇼핑을 했을 때 전화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요새는 리모컨만으로 주문을 하잖아요. 리모컨에 이제 어떤 뭐 빨간 버튼 딱 누르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물품을 이제 구매를 하고 주문을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을 T커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KT 알파는 이 커머스 쪽에서 이제 좀 상당히 점유율을 잘 가져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T커머스 시장이 2016년부터 원래는 이제 1조 정도 되지 않는 그러한 시장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대략 이제 2020년까지 5조 이상의 어떤 성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홈쇼핑을 누를 만한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SK 스토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 KT 알파, 뭐 그 다음에 신세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T커머스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출이 잘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OTT 쪽으로도 쿠팡 플레이뿐만 아니라 이제 디즈니 알파 쪽으로도 이제 콘텐츠 공급의 계약이 있었어요.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나와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시장은요.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어떤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만한 종목이라든지 혹은 인플레 혹은 개별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
철저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KT 알파가 보유한 모멘텀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지금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OTT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커머스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리고 KT 알파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년에 순이익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또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때문에 당장의 어떤 큰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OTT 관련해서 이제 디즈니와 쿠팡 플레이 쪽에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넷플릭스가 크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제 이용자 수가 이제 줄어들었고, 그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뭐 엔데믹이 진행이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용자 수가 급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OTT 관련해서는 이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OTT 쪽으로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대작이 이 작품에서 혹은 이 플랫폼에서 나왔을 때 크게 상승이 나오지, 대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크게 상승이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받기에는 조금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대응 방안을 조금 이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떨어진 구간은 맞습니다. 분명하게 이제 많이 떨어진 구간은 맞고, 지금 현재 뭐 시청자님께서 엄청나게 매수가가 높은 건 아니세요.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좀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6,300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보해 주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은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손절가를 대략 한 6,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00원 초반대에서 설정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정도의 어떤 이 회복은 충분히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매수가를 회복을 했을 때 이 정도의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실적주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고, 철저하게 이제 이러한 종목들로만 매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 새롭게 좀 더 이제 앞으로 이 5월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쪽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더 단기적인 대응 전략에 알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KT 알파는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조금은 부재해 보이니까 매수가 근처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 KT 알파 수익을 내기까지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네. 6,000원대 초반에 손절 가격을 잡아주셨고, 지금 사셨던 가격까지 오면은 이제 다른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KT 알파였습니다. 네. 수익이 알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예. 종목 진단하고 있는 동안에 네. 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쏘시면은 저희가요. 아니, 지금 예. 유튜브에 아까 살련님께서 이 슈퍼챗으로 10,000원을 쏘셨는데, 그쵸. 예. 지금 이번에는 초대박님께서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2만 원을 쏘셨네요. 2만 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피해. 저희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2만 원이 아니고요. 2만 원 또 쏘셨습니다. 진짜요? 2만 원? 예, 4만 원 감사드립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4만 원. 예. 와. 저희가 조만간 이게 네. 슈퍼챗과 관련해서 좀 둘이서 논의를 해서 네. 이 아프리카 뭐처럼 뭔가 이렇게 리액션을 하나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열심히 저희도 생각을 준비를 할 텐데 뭐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만큼 토마토 TV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보셨으니까 이런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리액션 안 하려고. 의미를 부여해봐야죠. 자, 어쨌든 그러면 다음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제가 갈 차례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에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종목 보는 것 같은데, 최광묵님께서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갖고 계십니다. 아, 자, 5G. 매수하신 가격이요, 13,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아우, 30% 비중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비롯해서 이 5G 통신 장비 쪽이죠. 이 정말 많이 다 내려와서 도무지 뭐 올라갈 기미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이런 거죠. 그래도 예. 뭐 저점 대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금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13,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시장에서 그 걱정이 되는 섹터가 지금 제약바이오하고 5G죠. 아마 지금 제약바이오나 5G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분께서 지금 다산네트워크스를 13,000원에 매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3,000원에 매수. 이 가격대가 13,000원이에요. 이게가 13,000원이에요. 지금 주가가 6,700원이니까요. 딱 반토막에 정확하게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이 반토막이 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 주식을 하실 때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주식 하실 때는 그 기본적으로 반드시 실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업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적자가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적자잖아요. 적자. 그죠? 적자가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산네트워크스가 지금 3년 연속 지금 적자가 나오잖아요. 지금 5G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거의가 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기가 따갑도록 뭐 5G 이야기하면은 OE 솔루션, 그다음 뭐 HFR, 그죠? RFHIC, 이노와이어, 그다음 뭐 솔리드 같은 종목들을 뭐 KMW,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다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여러분들 이제 5월 달에 50bp, 뭐 6월 달에 뭐 75bp 이야기 나오잖아요. 미국에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면 나올수록 5G에 대한 투자가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산네트워크스 주가가 이분께서 13,000원에 지금 매수하신 분인데, 이거는 제가 그 양심상 제가 참 그 기다리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을 제가 여기서 손절하라고 하면 나중에 손절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이 검산 욕을 엄청나게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종목 선정을 해서 만약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빠르게 손절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손주도 하지 않고 계속 끌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5G 이슈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죽지는 않을 거야. 이슈가 한번 불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테마라고 하는 거 이제 테마가 한번 불게 되면요. 테마가 한번 불면은 이런 종목도 주가 움직임이 한번 강하게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한번 불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재료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주는 전략. 이미 지금은 손실이 나서 상처를 많이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게서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지 않아요. 다만 하나의 좀 테마가 분다면 주가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얼마 정도까지는 한번 예상해 드릴 수 있냐면은 앞전 고점이 8,400원 정도 되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요 가격대가 8,4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주가가 6,700원이니까 그 정도 되면은 한번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비중도 지금 30% 되니까 제가 추가 매수 권을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산네트워크스를 살펴드렸습니다. 예. 오랫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무쪼록 이런 전략들 참고하시고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산네트워크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종목을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유튜브에서 꽃방호님께서 우리 네. 저 프로그램 자주 좀 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항상 그
100% 투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 강력하신 분이죠. 예, 옛날에 예. 조선의 파도님이 생각납니다. 아, 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시기라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꽃방울님께서도 우리 금융지주 여러 가지 지주 회사 중에서 우리금융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15,000원에 역시 우리 유창환 앵커 말한 것처럼 아하. 100% 들어갔습니다. 예. 아, 이거 어떡할까요? 지금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이고 오늘 좀 많이 밀렸네요. 자, 악재가 터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일님 어찌해야 됩니까? 음흠. 네, 임재범이네요. 자, 김영일 예. 전문가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 금융지주도 계속해서 좀 천천히 우상향했습니다. 좀 더 예. 자세하게 금융지주 회사 어떻게 봐야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은 우리금융지주는 최근에 이제 정말 우리 시장의 문제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두 번꼴로 횡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금융이 이번에 이제 직원 한 명이 6년간 600억을 횡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밝혀졌죠. 이제 우리은행이 내부 감사를 했는데 이제 한 차장급 직원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600억 정도를 이제 6년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제 빼돌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원래 이제 이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꾸준하게 감사가 나가고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를 종합적으로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길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제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6년간이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횡령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비난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직원이 잡히기는 했지만 이미 돈은 다 썼다라고 하죠. 때문에 정말 좀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 금융지주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 우리은행에서 이제 횡령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의 이제 종속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다만 이제 이 종속사의 횡령 건에 대해서는 이제 횡령 규모가 자본의 이제 2.5%를 넘어야 되는데 이에 해당하지도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은행의 어떤 이 횡령 건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어떤 종속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이 나오기는 했고, 다만 이제 지금 이 우리 금융지주를 투자하신 부분에 대해서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혜주로 보고 이제 우리 금융지주를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이미 많이 반영을 해 놓은 상태죠. 많이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 FOMC 이후에 빅스텝을 진행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장은 이를 오히려 반영을 다 했다. 이미 다 반영이 된 이슈고, 빅스텝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시장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다 마무리했다라는 인식이 되면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주들이나 금리주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접근할 만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의 수혜로 접근을 하셨다라는 관점은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뭐 실적주들이라든지 이런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해칭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가 나오기는 했지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런 우리금융지주 같은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비중 100%로 접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해칭의 개념으로 혹시나 시장이 FOMC 빅스텝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조금 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죠. 때문에 어느 정도 양방향성을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시장이 안 좋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수익 보전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런 우리 금융지주를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반드시 비중을 조절을 해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대략 한 121선을 타고 지지 라인이 이제 확보가 되는 모습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뭐 이 상태를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빅스텝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지금 악재가 나온 상태에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하게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은 매수가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진행을 하시고 이제 FOMC 이후에 분명하게 여러 가지 이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과 같이 해칭한다는 의미로 해서 비중을 최소한 50% 이하로 줄여주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 너무 많습니다. 반으로 줄여가지고 이 우리 금융지주로 돈을 많이 벌겠다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돈 버는 거 정하고 얘는 약간 막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개념을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꽃방호님의 우리 금융지주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2부에도 계속해서 문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로 그리고 네이버, TV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이쪽으로 종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때 뵙겠습니다.